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한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려, 금나라, 명나라, 송나라 관계, 정치적 관계, 외교적인 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의 중요성,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려는 918년에 태조 왕건이 만듭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배웠고, 또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발해를 거란족이 세운 이 나라가 침범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발해의 역사는, 지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 삼국통일한 신라의 결정적인 이유, 옛나라의 고구려의 큰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당나라로 인해서 660년에 백제를 김춘추가 멸망시키고,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더 이상 옛 고구려의 땅을 찾지 못하고 머물게 맙니다. 918년 태조왕건은 통일시대의 경순왕을 자진 반납으로 고려가 최종적으로 삼국을 통일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발해는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요? 발해, 대종이 건국한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와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일대에 위치한 고대 다민족 국가였다라고 알려지고, 국훈 일반적으로 발해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발해 왕이 일본과의 외교 문서에서 고려라고 지칭했다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보셨고, 또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678년에서 698년에 고구려 유민들이 지금의 중국의 만주 일대에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만들어진 나라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신라가 만들어진 이 시대의 남방을 신라와 함께 200년간 쉽게 말해서 남쪽, 그래서 남쪽, 북쪽 해가지고 남북국 시대의 한 축이 바로 발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는 거란을 싫어했죠. 왜 고려가 거란을 싫어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란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하지만, 고려 태조 때 왕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왕건 때 거란에서 고려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잘 지내보자고. 왜 보냈을까요? 보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된 상태죠. 송나라와 요나라가 전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송나라와 고려는 화친을 맺고 서로 무역도 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외교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려가 요나라의 후방을 치면 이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눠질까봐 최소한도 요나라는 고려와 잘 지내고 싶었던 관계를 맺고 싶었었죠. 진입한 목적도 고려를 갖다가 침입해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입한 건 아니었죠. 자, 근데 이 고려는 이 지역에 차지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지역에 차지해서 중원을 차지한 나라에 따라서 외교 정책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잘 이끌어왔고, 조선과 구태여 비교한다면 조선은 고려의 외교 정책에
반도 못 쫓아오는 외교 정책을 폈던 거죠. 그 단순한 예로 여기에 있는 강동육주를 서희의 단판으로, 소순영과의 서희 단판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차지할 때의 명목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외교 정책이 명확하고, 이미 송과 유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순영이가 고려를 진입한 것도 고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송과 고려의 외교 관계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협박성 외교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서희가. 이 외교, 서희가 소순영과 진 외교 담판이 바로 외교 정책이죠. 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려는 거란과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렇게 전해집니다. 거란은 고려 초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고려와 고려 이름을 느낄 수도 있다시피 당연히 고려는 고구려의 땅을, 뒤를 이어받은 거라고 생겼고, 이 뒤를 이어받은 고려의 뒤를 이어받은 고려가 이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려 입장이 봤을 적에는 거란이 좋을 리 없겠죠. 심지어 태조 왕건은 거란을 금수의 나라, 동북아 못한 나라, 그래서 훈요 10조의 서술까지 했어요. 절대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훈요 10조는 후대가 지켜야 할 항목들을 쭉 적어놓은 것이 태조 왕건이 유언이죠. 그래서 그래도 거란은 이렇게 고려와 잘 지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낙타를 보내고 50마리를 보내고 신하를 보냈지만, 낙타를 만비우교에서 굶어 죽이고 보내온 거란 신하를 어떻게 할까? 유배까지 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원인이 돼서 거란은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1차 침입을 했지만 서희가 소순영을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적어죠. 소순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신라에서 나온 일인데 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고구려 땅을 또 우리 땅인데 찾으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말이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고려냐. 고구려를 결성한 것이 고려고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거꾸로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내놔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갖다가 거란의 소순영은 얘기죠. 너 그러면 왜 송나라하고 잘 지내냐. 둘이서 왜 구티어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거란과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데 왜 강 건너,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 잘 지내냐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전선에서 유나라와 송나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려가 유나라 후방을 침략할까봐 얘기했죠. 서희는 너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찾아오고 있어 가라갈 수가 없다. 너희들하고 잘 지낼 수 없다. 이 땅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 땅도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고 단순하게 소순영은 서희한테 땅을 돌려주고 말죠. 어떻게 몇십만 대군을 입고 데리고 왔는데도 그렇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외교였었죠. 송나라와 고려와의 그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고,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이쪽에다가 신경 써서 송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이쪽에 강동육주를 얻어내고 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고려는 송나라와 화친을 하고 외교 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라, 거란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2차 침입을 정변에 일으키죠. 그것은 목종의 어머니, 고려의 목종의 어머니가 자신의 사촌인 김치왕과의 어떤 개인적 의논에서 낳은 아들을 목종 뒤를 이어 왕위에 앉히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정변을 일으켜서 현종을 왕위에 오른 것을 이제 정변이 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따라서 정변을 일으켰다는 쓸데없는 명목을 가지고 거란이 또 2차 침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뭡니까? 송과의 외교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목적이었었죠. 그 당시에 고려는 이 송과의 유나라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외교 정책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계속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이 거란은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란은 3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내려오면서 1012년에 내려오면서 강동육 우리가 너희들 준 거 다시 강동육주를 내놔라. 너희 손과 계속 이렇게 화친을 하고 있으니까 내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반도의 3대 대첩에 속하는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이 어떻게 할까요? 소배합을 완전히 격토시키고 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려는 거란이 1차, 2차, 3차를 거쳐 왔지만 사실상 피해를 받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월등한 외교 정책을 쓴 것이 바로 고려의 외교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서 그 정세,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바로 요나라가 서서히 패망을 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고려 내부에서 알고 있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고려 나름대로 고려 내부를 더 내칠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내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 건문 세족과 신지 사대부에 의한 세족들의 잘못된 것과 신지 사대부들에 의한 고려가 멸망하지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요나라와 송나라, 금나라와 고려의 관계에서 이 금이 후금으로 발전했고 그 후금이 다시 송나라로 발전하는 과정을 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몽골족이 나타나시죠. 오늘 몽골족이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이 내용들이 거란이 멸망하게 되는 것들은 이 송나라와 이 싸움에서 자주 다른 나라에 침범하면서 군사력과 나라의 그 빈핍이 밤이 생김으로써 전쟁을 자주 일으키면 나라가 국민이 백성들이 궁핍해지죠. 재정이 고갈되고 이런 관계에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도 고려를 침입하면서 3차례에 걸어서 침입하면서 많은 그 전력을 손실당했기 때문에 결국 요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런 외교 정책이 옛날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때도 상당히 중요했고 또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내치 나라의 그 내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시대의 시대적 배경, 송과 요나라, 왜 거란은 고려를 침범을 했고 거란은 왜 망했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몽골족, 다시 말씀드린다면 원나라가 만들어진 과정, 그 원나라가 만드는 과정과 설명해 드리고 또 고려 내부에 있어서 어떤 시기로 인해서 고려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외교 정책은 또 어떻게 전개를 해서 고려가 외교 정책을 정말 잘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